이 아이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으면 눈이 무거워졌고 2페이지만 넘기면 도망치듯 일어나곤 했죠.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나를 닮은 게 아닐까 겁난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넷을 뒤지다 우연히 이 단어를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장소에 기억을 심는다는 낯선 방식.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단 30분, 그 아이는 한자 8급 전범위를 통째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처음으로 길이 보인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이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두려워하던 할머니, 늘 나는 머리가 나빠서라고 말하던 아저씨, 그리고 공부를 포기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억법은 기억의 지도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외우면 돼. 수십 번 쓰면 외워져. 기억력이 좋으면 공부는 쉽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공부가 싫은 이유는 지식을 집어넣는 방식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정보는 늘어가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고 시험지 앞에 서면 머릿속은 하얘지기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내가 부족한가? 라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라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은 문처럼 열립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말합니다. 기억에도 길이 있다. 그 길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단지 그 길을 아직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 기억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뇌는 정보 자체보다 장소와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초등학교 때 쓰던 급식판 색깔은 기억나지만 3일 전 회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죠. 왜일까요? 급식판은 반복적이고 감각적인 장소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의 내용은 글자와 소리로만 입력되었기에 순식간에 잊혀진 겁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정보를 단어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연결합니다. 장소와 정보가 연결되면 기억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이 기술은 해시태그 기억구조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한자 8급의 50단어를 외워야 한다면 아이에게 단어를 순서대로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우리 집 거실엔 수가 살고 있어. 수는 물을 상징하니까 소파 위에 물잔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봐. 주방에는 화가 있어. 가스레인지에 불이 활활 타고 있지? 복도에는 모기 있고 문 옆에 나무가지가 떨어져 있네. 장소마다 하나의 단어를 붙이고 그 단어를 감각적으로 생생한 이미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아이는 책 없이도 집안을 돌기만 하면 모든 단어가 떠오릅니다. 놀라운 건 그 기억은 훨씬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틀 후, 일주일 후에도 아이는 장소에 서기만 해도 정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진짜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 한자만이 아닙니다. 역사 연도, 과학 개념, 영어 단어, 암기식 정보. 모든 지식은 장소 이미지 감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어르신 정순자님은 늘 기억력 저하로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리고 약 복용 시간을 자주 틀렸고 며느리의 전화번호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배운 뒤 순자님은 아파트 단지를 기억의 지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동 앞엔 병원, 2동엔 은행, 3동엔 마트, 4동엔 약국. 1동 앞엔 처방전, 4동 가면 약 챙기고 은행은 2동, 마트는 3동. 놀랍게도 그녀는 10개의 생활 루틴을 단 일주일 만에 기억하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른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기억의 지도. 이 기억법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처음으로 설명해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지 IQ가 높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 기억력에 불안한 어르신, 그리고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3개월이 걸리던 공부 30분으로 단축된다면 이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법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올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는 공부가 재밌다는 말을 하게 되고 어른은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한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작은 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이 기억법은 이미 수백 명의 삶을 바꾸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 5%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닿는 그곳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도 가능할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누구나의 것이니까요. 아빠, 나 이제 공부가 좋아졌어. 딸의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껏 아이가 못한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그리고 마주보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진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 기억법은 그냥 정보를 집어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억이 길을 따라 걷듯 스스로 길을 찾게 해주는 훈련이죠. 그 결과 단 한 번도 외운 적 없는 단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이던 부엌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듯 떠오릅니다. 이 기억법은 이제 단지 학습법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존감이 되었고 어른에게는 두뇌를 다시 깨우는 기회가 되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기억 지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된다면, 기억이 흐릿하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에겐 단지 길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어릴 적 넌 왜 이걸 외우질 못하니? 라는 말에 상처받으셨나요? 혹은 지금도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라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훈련.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입니다. 구독은 단지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50대 어머니가 20대보다 더 빠르게 외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